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며칠간 이제 미국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죠. 미 포유환율연구소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지금 기술적 반등이 시장 간의 돈의 이동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을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대응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돈의 이동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흔히들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두리뭉실한 표현이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의 시장 간 이동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응을 잘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그러면 돈의 시장 간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 이제 경기 불황 얘기를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경기 불황기에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합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요즘 석유 수요가 많은 중국, 인도 등에서 경기 불황이 예고되면 자동차 그 운행이라든지 그 석유 수요가 크게 감소하죠. 한국 등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경기 침체기에 보면 고속도로가 뭐 사실상 그 막힘이 없을 정도로 소통이 잘 됐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을 앞두고 석유 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유국들도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가 상승을 즐겼는데, 과거 경험상 그 경기가 침체가 되면 유가가 폭락했거든요. 그것은 산유국들이 제일 잘 알고, 또 그것이 산유국의 부담이지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유가 상승은 산유국에 좋은데, 너무 지나친 유가 상승은 오히려 산유국에도 불리하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오히려 그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유가 급등을 막아보겠다라는 전략도 있을 거예요. 최근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석유 그 공급 감소를 산유국들이 유가 급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결국 인플레로 인한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석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가가 상당 기간 안정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물가를 반영하는 10년물 국채, 장기 국채는 그 기준금리 인상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물가를 반영하고 성장률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가격이 최근에 며칠간 이제 상승한 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어떤 근거를 할까, 근거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지는지라고 해야 되는지, 유가하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경기 침체로 가는 시간도 조금 연장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격을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다면 이제 돈이 이제 석유 시장에서 석유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전략에서 그동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정시로 단기적이나마 이동하고 있다. 이 단기가 뭐 최소한도로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달 정도는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 성격을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미 모기지 금리까지 6%대로 올랐으니까 미국은 30년 그 모기지 금리거든요. 그런데 모기지 금리가 대부분 그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시점에 그 금리가 30년간 유지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그 30년 동안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니까 결국은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감하죠. 그래서 JP 모간 등에서 주택사업부 인력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돈이 그 정시로 이동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황금성이 아주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도기에는 현금이 최고니까 황금성이 좋은 시장이 좋은 거죠. 그런데 정시가 부동산 시장보다는 훨씬 황금성이 좋죠. 손해를 보고라도 팔 수라도 있지만은 부동산 시장은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해도 선뜻 그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돈이 들고 또 높은 금리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실종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2007년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2007년에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모기지 금리가 그때도 급등을 했죠.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2007년 4월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는데 약 한 3 내지 5개월 동안 정시로 돈 이동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시가 폭등을 합니다. 리만 사태가 2007년 10월에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시가 폭등을 하면서 그 안전장치라 할까요? 부동산 시장은 망가졌지만은 정시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일종의 그 상쇄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즉 금융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거죠. 지금도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석유시장 안정, 그러니까 석유시장으로 돈 가기 어렵다는 거죠. 뭐 다른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정, 거기로 돈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마땅한 곳이 없는 거죠. 또 금리 시장은 지금 과도기예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그 시장인데, 국채와 회사채의 그 혼란, 국채 투자할까 회사채 투자할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시장이죠.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는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국채 시장과 그 주식 시장이 대체 시장이 되는 거죠. 그 좀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주식 시장이 되면 채권 시장이 안 되고, 채권 시장이 되면 주식 시장이 안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과도기 시장. 그 다음에 단기채와 장기채도 혼란스러워요. 단기채는 우선은 금리가 높으니까 안전성은 확보되죠. 근데 장기채는 금리는 없는데 만기 구조가 길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근데 조금만 금리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장기채 시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혼란스럽다. 이 시장도. 또 예금 상품 시장하고 채권 시장도 대체 시장이잖아요. 일단 지금은 예금 상품 시장이 안전해요. 그렇지만 예금 상품 시장은 또 변동금리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그 채권 시장보다는 또 경쟁력이 떨어지죠. 특히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채권 시장 전체가 좀 혼란스러운 시기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런 시기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시점이니까 돈이 주식 시장으로 이제 이동하는 계기가 된 거죠.
외환시장도 좀 가도기 성격입니다. 달러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엔화 약세가 지나치기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엔화 매수 세력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엔화 강세를 기대하는 투자는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환시장도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빠지니까 돈이 이동하는 그런 과도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은, 즉 기술적 반등의 성격은 돈의 시장 간 이동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가상자산도 조금은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구독자분이 그 인버스 투자가 언제가 적당할까? 라는 얘기를 하길래 한번 언급은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아마 이 기술적 반등 기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달 이상만 유지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 주봉 이동 평균선에 가면 또 조정 한번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조정받고 등락을 뭐 한 달간만 지속하더라도 그때쯤 인버스 투자, 주식도 인버스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도 인버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 되면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반등을 잘 이용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향후 기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버스 투자 타이밍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추격하면서 인버스 투자를 하면 뭐 당하죠.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하면 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그림을 보면 이 타이밍을 잡는데 유용해요. 돈의 시장 간 이동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